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1, 2, 3, 4 네 가지를 같이 알아볼 것입니다. 단항식의 계산에서 지수 법칙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법칙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바처럼 거듭 제곱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지수 법칙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여러 지수 법칙을 혼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것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도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이 원리를 좀 정확히 짚고 가신 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좀 적은데 이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좀 훈련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혹 헷갈려 하십니다. 학생은 더 하겠죠. 그래서 요거 혼합해서 계산할 수 있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볼 것이고요. 자, 지수의 덧셈, 뺄셈, 곱셈, 결국은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 법칙 1, 형태를 먼저 볼 것인데요. 거듭 제곱의 의미를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었잖아요. a m제곱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밑 a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렇게 곱해 나가는데 이 곱하는 a가 총 몇 개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맞습니다. m개죠. 이것이 m개. 이것이 m번 곱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곱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이 다 돼버리는 거죠. a의 m제곱 곱하기 a n제곱. 단, 지수가 자연수인 것을 알고 있을 때 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n번에다가 이어서 n번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전체 곱하는 횟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저 m 더하기 n이 되는 거죠. 즉, n 플러스 n번 곱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2가 3번 곱해지고 이어서 곱해지는데 2가 총 몇 번이죠? 4번이 곱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 몇 번입니까? 3번에다가 4번이 되는 거니까 7번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더하게 되는 거죠. 단, 바뀌지 않는 건 뭐예요? 밑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거듭 제곱과 거듭 제곱의 무엇은요? 곱셈은 지수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지수를 그렇죠. 더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있는 일인데 이게 문제를 빨리빨리 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3과 4를 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이제 한 번이라도 발견이 됐을 때에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짚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요게 팁이거든요. 단연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실수가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걸 느꼈거든요. 그때 제일 잘 먹혔던 방법은 다시 원래 그 원리를 이렇게 적어보게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더한다라는 거 한 번 더 숙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자면 밑이 같은 거듭 제곱끼리에 곱을 할 때 지수를 더한다. 지수의 덧셈이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지수를 곱하기를 할 건데요. 거듭 제곱을 다시 거듭 제곱하게 되면은 지수를 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왜일까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a의 m제곱 다시 그 전체의 n제곱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을 제곱합니다. 이 말은 지금 괄호가 있을 때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를 몇 번 곱하는 거죠? 2번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곱하기 이거를 한다. 그런데 네모에 들어갈 것이 뭐냐면 2의 세제곱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2를 3번씩 이렇게 2를 3번씩 총 몇 번? 2번 반복해서 곱하는 거니까 3이 2번이잖아요.
3이 2번이 되는 거니까 3과 2를 곱하게 되겠죠. 총 6번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됐느냐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얘는 2에 3이 2번씩 더해지는 거니까 3 곱하기 된 거죠. 3씩 2번. 똑같이 3씩 2번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의 6제곱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얘도 결과적으로는 A에 지수를 곱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도 학생이 실수가 있었다 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것을 또 적게 합니다. 혹은 여기서도 해결 가능하죠. AM제곱 곱하기 AM제곱 곱하기 이런 식 가서 AM제곱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로 몇 번이 되느냐 이것이 N번 혹은 N개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A가 몇 개죠? N개. N개씩 N번. N개씩 N번. 이것을 말로 하게 한 다음에 그러면 결국 전체 곱하는 횟수가 몇 번인 거예요? M 곱하기 N번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곱해서 얘가 나왔다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두 가지 지수 법칙을 배웠고요.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수의 뺄셈이 있습니다. 지수를 더하기 하는 거는 미치 같은 거듭제곱의 곱셈이고 지수가 곱해지는 거는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었고 이렇게 용어로 기억하게 하세요. 말로요. 자, 마지막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세 번째, 지수가 뺄셈이 되는데 왜 뺄셈이 되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눗셈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2의 세제곱을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은 분자는 2가 3번 곱해지는 거고 분모는 2가 2번 곱해지는 거다. 자, 약분의 개념인데요. 동일한 값은 약분이 되죠? 동일한 값은 약분. 이 말 기억하세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한 번, 두 번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고 남는 결과는 결국 뭐예요? 2의 1제곱입니다. 한 개 남았죠? 1은 생략하고 적긴 하죠?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이 1이라는 횟수는 어떻게 나온 거죠? 바로 분자의 지수의 횟수와 분모의 지수 횟수의 뭘까요? 차이만큼이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부분, 동일한 횟수는 약분이 되고 차이만큼이 남겠죠.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나요? 따라서 미치 같은 거듭 제곱의 나눗셈은 분자에 해당하는 지수가 분모에 해당하는 지수보다 컸을 경우에는 분자에 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거예요. 거듭 제곱의 나눗셈을 할 건데 앞에 있는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빼가지고 A의 M 빼기 N제곱이다 라고 하려면 M이 N보다 컸을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에 해당하는 지수가 분모에 해당하는 지수보다 컸을 경우 남는 결과는 그 차이만큼이 지수에 남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지수의 뺄셈이 가능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수 있죠. 만약에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합니다. 그럼 동일한 값을 동일한 값으로 나누는 거니까 결과는 당연히 1이겠죠.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나눗셈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분자가 2의 세제곱이고 분모가 2의 세제곱. 그럼 똑같은 값을 똑같은 값으로 약분하는 거니까 결과는 당연히 1입니다. 그런데 얘도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약분의 개념으로 가정을 보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약분이 1개, 2개, 3개 그래서 그 결과 1이 나왔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요? 이거 지수가 같으니까 차이가 0이니까 0. 그래서 미리 하나 적어둡니다. 얘는 우리가 2에 0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1. 그러면 여기가 A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만약에 여기가 A 그리고 지수가 똑같아요. M. 그럼 여기도 A로 바뀔 것이고 또 동일한 만큼이 약분되고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1 되는 거죠. 동일한 횟수만큼이 약분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잘 적자면 A의 M제곱을 A의 M제곱 나누게 되는 거니까 마치
지수가 이렇게 뺄셈이 되면 0제곱 되는 거니까 1.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단 밑은 양수여야겠죠. 자, 밑이 양수도 음수상 0이 아니어야겠죠. 자, 밑이 0이 아닐 때, 밑이 0이 아닐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밑이 0이 아닐 때 거듭제곱 나누기 거듭제곱은 뺄셈의 개념 접근하면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2번 한 거니까요. 반대가 될 때도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2의 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는 2가 2번이고요. 분모는 2가 3번이겠죠. 자, 그러면 요게 1번, 2번 약분되고 이번에는 어디에 남았어요? 분모에 2가 1개 남았죠. 아, 그리고 얘는 2분의 1인데 여기 있는 이 지수 1이 갖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3에서 2를 뺀 거죠. 맞나요? 얘를 굳이 다시 적자면 요 1이라는 수는 3에서 2를 뺀 거예요. 즉 나누기 하는 분모에 해당하는 지수가 더 컸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이 남는 거니까 단 분모에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잠시 뒤에 제가 또 이야기할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나눗셈인데 나눗셈인 거니까 이거 지금 밑은 0이면 안 되는 거죠. 밑이 0이 아닌 상황에서 지수법칙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를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저희가 뭘 알아봤냐면 A가 0이 아닐 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인 사실을 나눗셈의 개념으로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을 하는데 얘는 나누기 되는 즉 분모에 해당하는 그 밑에 지수가 더 커서 2의 3 빼기 2분의 1 이렇게 썼잖아요. 얘는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해요.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2 곱하기 2분의 1은 우리가 얼마인 거 알고 있어요? 1이죠. 이때 곱이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역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가 지수법칙 첫 번째 이거 배웠어요. 물론 자연수일 때만 가능하긴 하지만 원리적 보면은 어떤 수의 거듭제곱에다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을 곱하면은 결국은 곱하는 횟수니까 더한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런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있잖아요. 2의 1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한다라고 친다면 이거 더할 수 있죠? 2의 1과 마이너스 1 돼서 0제곱이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2에다가 뭘 곱했는데 1이 나왔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요? 역수관계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표현이 괜찮네요. 2는 자, 이렇게 쓸게요. 이거 역수, 즉 2의 역수라는 것이 바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수의 마이너스 자연수, 즉 n이 자연수일 때요. n은 자연수. 그래서 a의 음의 정수라고 해도 괜찮죠? a의 음의 정수는 a의 자연수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런 거 볼까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원래는 mn이 자연수일 때 지수를 더한다라고 법칙을 배웠지만 그 원리적으로 접근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의 역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제곱의 역수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마이너스 n제곱은 2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약속이긴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씁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0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 하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곱이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가 역수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하게 되면은 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지수 법칙 네 번째. 앞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자, m이 자연수고요. 앞에서 1번, 2번 할 때도 제가 뭐 적진 않았지만 이 밑이 0이 아닌 상태에서 지수법칙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분모 b0이 아니고요. a도 당연히 0이 아닙니다. 이때 어떤 값의 m제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1번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 전체의 m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얘도 m제곱, 얘도 m제곱이죠. 왜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AB 곱하기 AB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해 나갈 것인데 전체 몇 번을 곱합니까? 그쵸? n번을 곱하는 거죠. 볼게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n번 혹은 n개가 있는데 이거 문자 사이 곱셈 기호는 생략돼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 맞나요? 네. A는 A끼리 B는 B끼리 곱해도 괜찮죠.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쭉쭉쭉 해서 A 곱하기 다시 B 곱하기 쭉쭉쭉 해서 B까지. 그러면 A가 몇 개라는 거죠? 요것이 N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N개가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A가 N번 거듭 곱해지는 것을 저희는 뭐라고 약속을 했죠? A의 M제곱이고요. 그렇죠? 곱하기 마찬가지죠? B의 M제곱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네요. 곱한 것 전체의 거듭제곱은 마치 지수가 이렇게 숑숑 분배가 되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결론적으로는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 됩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야기는 해드릴 것입니다. 이거 지워도 괜찮죠? 1초, 2초, 3초 찰칵. 그러면 두 번째 나눗셈도 동일한 원리가 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번 B분의 A 전체의 M제곱은 결론적으로는 저런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B분의 A.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겠죠. 그런데 이 횟수 자체가 전체 몇 번입니까? n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얘는요. B 곱하기 요렇게 해서 B. A 곱하기 요렇게 해서 A. 얘가 전체 몇 개예요? m개. 얘도 전체 몇 개예요? m개. 그러니까 분모는요. B의 m제곱, 분자는 A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마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지수가 분자, 분모에 각각 분배가 되는 느낌을 주면서 분자는 A의 m제곱, 분모는 B의 m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럼 이걸 예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별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게 있어요. 3분의 x 전체의 4제곱입니다.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3의 4제곱분의 x의 4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분모는 81, 분자는 x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네. 만약에요. 자, 1번에 대한 예제를 든다면 마이너스 2x 전체의 뭐 제곱입니다. 라고 할게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와 x가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고요. 자, 음수의 짝수 제곱은 플러스죠. 2의 제곱 4 곱하기 x의 제곱.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산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실수가 되냐면 음수의 거듭 제곱일 때 실수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수의 지수, 음수의 거듭 제곱일 때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확인하고 계산하는 습관을 꼭 갖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지수법칙을 총망라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거듭제곱이 곱셈이 되어 있을 때 이거는 거듭제곱의 곱셈입니다.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를 더한다. 거듭제곱의 나눗셈은 지수의 차가 된다. 단 이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냥 그대로 a n-n제곱일 때는 m이 n보다 클 때, 자 1이 나오는 경우는 지수가 같을 때, 하지만 단 우리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 개념을 그래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자 분모에 해당하는 지수가 더 클 때는 a의 n-m제곱분의 1, 이거는 n이 더 클 때이지만 단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이거죠. a의 별제곱은 마이너스 별제곱은 a의 별제곱분의 1이다 해서 이것도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해서 곱한다라는 거. 자, 곱한 결과 전체의 거듭제곱은 각각의 분배가 된다. 그죠? 나눗셈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분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를 하면서 주의사항 또 짚어드릴게요. 지수를 더하는 경우와 곱하는 경우를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고요. 밑이 같을 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일 때만 지수를 더하는 건데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하게 되면은 2의 6제곱 이래버리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수를 곱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떨 때만요? 거듭제곱 전체의 거듭제곱일 때만 지수를 곱한다. 요렇게 한 번 더 짚어주시고요. 서로 다른 밑은 지수값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가끔씩 있는 일인데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가 이거를 6의 5제곱이라고.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계산인 건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자기 딴에는 2하고 3을 먼저 곱해버리고 지수를 더한다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이거를 풀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2 같니? 라고 질문하면 이상하네요 라고 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거듭제곱의 곱셈이 왜 지수를 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지수가 0인 거듭제곱의 값은 항상 0이다. 자, A 0이 아닐 때 0제곱은 1이다 라는 사실. 왠지는 제가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번째, 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와 분모에 각각 지수를 적용하는 건데 한쪽만 하고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있을 때 전체의 별제곱이다. 그러면은 분자도 분모도 각각 이렇게 지수를 해야 된다. 보통 분자만 계산하고 분모를 빼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마지막 음수의 거듭제곱. 자, 요 얘기를 할게요. 지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구분한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기다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제가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얘를 세제곱했다. 그러면은 음수의 홀수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먼저 나오고 2의 세제곱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계산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4제곱. 음수의 짝수제곱인 거니까 플러스를 유지하고 2의 4제곱. 그래서 16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훈련시키셔야 돼요. 문자일 때. 만약에요. A가 음수일 때 A의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가로가 나오긴 하겠죠. A 전체의 세제곱. 제가 음수예요. 그러면은 문자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A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갑자기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진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문자로 나왔을 때를 굉장히 조심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결과물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다. 뭐 이 정도 한번 쓸 수 있죠. 음수인 경우. 그 다음에 음수의 짝수 제곱일 때는 얘는 그렇죠. 결국 이거의 절대값에다가 4제곱하는 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의 짝수 제곱일 때는 부호만 얘기하자면은 얘는 이렇게 쓸까요?
플러스가 됩니다. 라고 해서 문자가 나왔을 때는 한목으로 막 계산하지 말고 부호 정도 알 수가 있고 숫자를 가지고 여러 개를 계산해 보면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 총 4가지를 다 확인해 봤고요. 중요한 사실은 언제 지수를 더하고 언제 지수의 차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언제 지수끼리 곱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하면 되는데 이 모든 거의 원리는 거듭 제곱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라는 것만 숙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